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저표 김종성입니다. 오늘 녹음도 라디오 팟캐스트 부동산 경매 필살기와 동시 녹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발빠르게 월세 혹은 반전세로 시장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작년 11월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옥죄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2년이 전세기가 돌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년 전에 전세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전세 가격으로는 지금 전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2년 전 전세 가격이 5억이었다면 지금은 거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세 금액은 대략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억 전세 중에 5억을 전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전세 자금이 전부 다 내 돈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억 정도는 내 돈이고 3억을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 내 돈 2억 가지고는 8억짜리 전세를 얻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전세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금리 인상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 전세를 얻어서 대출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도 반전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지금 빠르게 월세 혹은 반전세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가 걱정이 되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으려고 할 때 금리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지금 바뀌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를 얻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돼서 최근의 시장은 전세보다도 반전세, 월세로 임대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자기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연회원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전국의 아파트 흐름을 파악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간혹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혹시 집값이 떨어질지 몰라서 집을 사지 않고 차라리 내 원금을 지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 내 전세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무리한 투자자들이 매입한 주택에 들어가서 역전세를 맞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을 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그리고 전셋집이나 반전세를 얻으려고 한다면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칫하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꼭 숙지하고 집을 얻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차이가 없다면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다는 반전세를 고민한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전세대출 이자를 무리하게 부담하기보다는 보증금을 낮추고 그 차액을 월세로 내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도 내 보증금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한국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같은 경우는 SGI 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그곳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도 높다면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보증보험사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증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게 되는데, 담보부동산의 매매가보다 세입자가 내줄 전세가가 높다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보증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한다면 전세계약을 피하는 것도 상책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런 것이 다 고려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가지고 있는 집 하나가 나갔는데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계약서를 들고 지금 부동산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한 달 이내로 실거래가를 해야 됩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부동산이든 한 달 안에 실거래가를 꼭 해야 되는데, 이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 실거래가 신고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께서 접수한 인천시 서구 가정 3동 주민센터 접수번호 0000-306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로정비 인천시 서구 가정동은요,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 진행이 예상되는
고수로서 저는 이곳에 빌라를 하나 낙찰 받았고 수리를 해서 전세로 놓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전세와 매매 시세를 꼭 확인해 보라. 두 번째, 보증보험에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가입 대상이 되는 주택인지를 확인해 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실거래가를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라. 네 번째, 이사를 하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라. 이 네 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부 계약하기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수 사항입니다. 만약에 대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집이 내가 마음에 든다면 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꼭 넣고요. 그 다음에 대출 상환하는 날, 아니 그게 계약하는 날 내가 줄 돈을 은행하고 확인을 해서 은행에 직접 보내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동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출이 있다고 해서 그 집을 다 피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출이 있는 집은 또한 시세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금융기관에서 그 시세를 확인했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집이 있다면 그 집은 필히 내 전세 보증금으로 상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그 다음에 잔금 칠 때 그 잔금 돈을 집주인 통장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부동산 중개사님이 중간에 정확히 적절하게 일을 맞춰서 풀어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사님도 이것이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 전세금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은 빠른 속도로 월세 또는 반전세로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입자들은 자기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혹여 임대인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시장 안에서 자기 포지션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